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내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저는 36살이고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조용한 동네에서 살며 겉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현우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물어봤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잊지 않고 사왔죠. 하지만 그의 눈길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어요. 손길도 차갑고 멀어졌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잘 맞춰진 무대 위의 춤 같았지만 열정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진주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넓고 깔끔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슬프지도 희망적이지도 않은 그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죠. 나 자신과 내 몸, 내 욕망마저 낯설었어요. 그날 오후 거실에서 쿠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죠. 창가로 가서 보니 마당 문을 통해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티셔츠에 연한 생린넨 바지를 입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기억이 났어요. 남편 현우의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민석이었어요. 현우가 지난달 민석이 여름방학 동안 잠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가 정말 나타난 거였어요. 민석이 집으로 들어오자 현우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둘은 짧게 포옹했고 조용한 인사만 나눴죠.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닦을 필요 없는 천을 쥐고 있었어요. 민석이 저를 향해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뜻밖이지만 다정한 접촉이었죠. 전혀 변하지 않았네.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칭찬인지 시간이 나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관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셋이 앉아 민석은 여행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리듬감 있었지만 제가 마음을 빼앗긴 건 그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때때로 시선을 피했고 제가 컵을 잡으려 할 때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그는 분명히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머리는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지만 내 안의 빛이 사라진 듯했어요. 서랍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레이스가 달린 파란 속옷을 꺼내 침대에 놓았다가 다시 넣었어요. 대신 편안한 옷을 입었죠. 그날 밤 거울 앞에 나는 더 이상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라졌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현우는 여느 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조용히 옆에 누웠지만 머릿속 생각은 멈추지 않았죠. 민석이 뺨에 닿았던 순간 그의 눈을 피하던 그 수줍음. 그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비 같지만 달콤하지 않은 속이 조여오는 무언가가 바뀌려 한다는 신호 같은 감정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내 안은 시끄러웠죠. 한밤중 멀리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의 방이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참았어요. 다음 날 모든 것은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현우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민석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피곤하지만 편안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나는 부엌을 다시 청소하고 거실 탁자볼을 바꾸고 액자 먼지를 닦고 러그 모서리를 다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들떠 있었죠. 오후 3시쯤 얇고 민소매인 여름 원피스를 입고 속옷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가벼워지고 싶었거든요. 마당에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어요. 햇볕이 피부에 닿는 게 묘한 평화를 주었어요. 민석은 보이지 않았고 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당 반대편에 나타났어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죠. 티셔츠가 몸에 살짝 달라붙었고 바지는 린넨 소재로 넉넉하지만 우아했어요. 내 옆에 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땅 냄새가 났어요. 그는 저기 평화롭다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어떤 말도 너무 무거울 것 같았거든요. 옆눈으로 그를 봤어요. 손은 무릎 위에 고정돼 있었고 구릿빛 피부에 정맥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내 속은 미묘하게 긴장되고 끌렸어요. 그는 갑자기 너도 변했네 라고 말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죠. 그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내 눈을 바라보며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신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일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마당 구석의 오래된 야자수 아래로 향했어요. 오래된 유리잔을 짚는 척하며 몸을 숙였는데 그가 가까이 있었어요. 팔이 스쳤고 아주 가벼웠지만 내 피부는 전기처럼 반응했어요. 미안, 그가 낮게 말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도 물러서지 않았죠. 눈이 마주쳤어요. 웃음도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거품 안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 눈을 보았어요. 내 배에서 올라온 뜨거움이 가슴까지 퍼졌죠. 그 순간 아무 계획도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하는 키스였죠. 말도 손길도 없었지만 그 접촉은 불꽃 같았어요. 동시에 떨어졌고 그가 한 걸음 다가섰고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죠. 후회도 분노도 없었어요. 단지 현실과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머리는 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느낀 그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물결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집 안에 들려오는 현우의 발걸음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 자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칠 때 민석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천천히 식탁에 내려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의식적인 회피였다. 나는 점점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부엌을 다시 청소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식탁볼을 새 것으로 갈고 액자에 쌓인 먼지를 닦고 러그의 구석을 반듯하게 펴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감을 잠시 잊으려 했다. 바깥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었고 오후 3시가 되자 나는 얇고 민소매인 트릴트릴한 여름 원피스를 입었다. 속옷도 입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당으로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다. 햇볕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묘하게 평화를 주었다. 민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지만 그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당 반대편에서 물병을 든 민석이 나타났다. 그의 흰 티셔츠는 땀에 살짝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린넨 바지는 여유 있게 걸쳐져 있었지만 우아함이 묻어났다. 그는 다가오며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이미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토양에서 나는 향기가 났다. 그는 저긴 평화롭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구릿빛 피부에는 정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어딘가로 끌리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너도 변했네. 이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하지 못한 진심이었다. 나는 일어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발걸음을 옮겨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야자수 밑으로 갔다. 먼지가 쌓인 유리잔을 짚는 척 몸을 숙였는데 민석이 내 가까이에 있었다. 팔이 스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피부는 전기처럼 반응했다. 미안해. 낮게 속삭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품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떠났다가 다시 마주쳤다. 내 배에서 올라온 뜨거움이 가슴까지 퍼졌다. 이 감정은 달콤하지 않았다. 위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계획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입술이 서로 닿았다.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한 키스였다. 말도 손길도 없이 오직 접촉만으로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서로 물러섰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집으로 걸어갔다.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현실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는 풀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밤 이후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집안을 감싸도 내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현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현우는 신문을 펼쳐들었고 민석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천천히 아침 식탁에 내려왔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 침묵은 차갑고도 무거웠다. 내가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고 민석도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날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내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식탁볼을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낮이 되자 나는 부엌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접시를 정리했다. 아무도 나에게 청소를 부탁하지 않았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마치 내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려는 듯했다. 거실 탁자 위에 식탁볼을 새 것으로 바꾸고 액자의 먼지를 꼼꼼히 닦았다. 러그의 구석을 반듯하게 펴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지 못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나는 얇은 민소매 여름 원피스를 골랐다. 속옷도 입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당으로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다. 햇볕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묘하게 평화를 주었다. 그때 민석이 마당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고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린넨 바지는 넉넉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도와줄까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는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땅 냄새가 났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여긴 정말 평화롭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다. 너도 변했네. 이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일어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야자수 밑으로 갔다. 먼지가 쌓인 유리잔을 짚는 척 몸을 숙였는데 민석이 내 가까이에 있었다. 팔이 스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피부는 전기처럼 반응했다. 미안해 낮게 속삭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품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떠났다가 다시 마주쳤다. 내 배에서 올라온 뜨거움이 가슴까지 퍼졌다. 이 감정은 달콤하지 않았다. 위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계획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입술이 서로 닿았다.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한 키스였다. 말도 손길도 없이 오직 접촉만으로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서로 물러섰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집으로 걸어갔다.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현실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는 풀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보통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현우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민석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지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식탁에 내려왔다. 우리는 서로 눈을 피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무거움이 감돌았다. 나는 부엌에서 다시 한번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식탁볼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점점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치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얇고 민소매인 트릴트릴한 여름 원피스를 입었다. 속옷도 하지 않고 가벼운 느낌을 원했다. 마당으로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다. 햇볕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묘한 평화로움을 주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민석이 마당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고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린넨 바지는 여유롭고 우아한 느낌을 줬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도와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이미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늘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몸을 감쌌고 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여긴 평화롭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만 같았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너도 변했어.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묻자 그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생기 있어 보여? 그 말에 내 안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야자수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유리잔을 집어 들려 몸을 숙였을 때 민석이 내 가까이에 있었다. 우리의 팔이 스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내 피부는 전기로 가득 찼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품 속에 갇힌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떠났다가 다시 마주쳤다. 내 배에서 올라온 뜨거움이 가슴까지 퍼졌다. 이 감정은 달콤하지 않았다. 위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계획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한 키스였다. 말도 손길도 없이 오직 접촉만으로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서로 물러섰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집으로 걸어갔다.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현실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는 풀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선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은 채 묶었지만 내 눈빛은 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고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듯 했다. 그날의 입맞춤은 단순한 충동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뒤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남편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히 커피를 마셨고 민석은 어제와 다름없이 회색 티셔츠를 입고 천천히 식탁에 내려왔다. 우리는 서로 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없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나는 부엌에서 다시 한번 청소를 시작했다. 식탁볼을 갈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마음은 차분해지는 듯 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 소용돌이는 점차 커져갔다. 오후가 되자 나는 다시 야른 여름 원피스를 입었다. 이번에도 속옷은 입지 않았다. 몸의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절실했다. 마당에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다. 햇볕이 피부를 어루만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민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고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린넨 바지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도와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이미 내 곁에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땅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무거워질까 두려웠다. 너도 변했어.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물었다. 그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생기 있어 보여? 그 말에 내 안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야자수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유리잔을 짚는 척하며 몸을 숙였을 때 민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의 팔이 스쳤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내 피부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품 속에 갇힌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떠났다가 다시 마주쳤다. 내 배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이 가슴까지 퍼졌다. 이 감정은 달콤하지 않았다. 위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계획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한 키스였다. 말도 손길도 없이 오직 접촉만으로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서로 물러섰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집으로 걸어갔다.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현실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는 풀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도 그날의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민석과의 그 짧고도 뜨거웠던 키스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갑자기 밀려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쩌면 모두 꿈일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내 몸은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되새겼다. 민석의 부드러운 입술, 그의 살짝 떨리던 손길, 그리고 그가 내게 전한 미묘한 감정의 파동.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강렬해 떨쳐내기 어려웠다. 현우와의 관계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우리는 마치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틈 사이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와의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 민석은 집 안 곳곳에 존재감을 남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도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숨결, 그의 체온이 아직도 피부에 닿은 것 같았다. 그와 나 사이에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내 눈동자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아내나 엄마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비밀스럽고도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석의 방에서 나는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했다. 나는 일어나 확인하러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참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 유혹을 억누르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3일 동안 집을 비울 거라는 말에 내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이 찾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눈길조차 피했다. 현우가 집을 떠난 후 집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다. 나는 홀로 남겨져 혼란스러운 감정과 마주하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말없이 소파에 앉은 그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우리 정말 떠날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도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갈등과 욕망, 그리고 다가올 운명의 무게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정말 떠날까? 그 단순한 문장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 속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흔들림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선택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내 안의 갈망과 죄책감이 뒤엉켜 나를 올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렬해져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석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상처를 건드리는 불꽃이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오후,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출장 중이었다.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긴장과 떨림이 묻어났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저녁, 집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베이지색 재킷과 세련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민석의 여자친구, 수진이었다. 수진은 민석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석에게 다가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단지 아내도 엄마도 경쟁자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져가는 내 안의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떠난 후 민석은 다시 내 곁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집안을 더 쓸쓸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 공백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혼란과 외로움을 마주했다. 그날 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가장 오래된 새빨간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지친 몸과 영혼을 마주하며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앉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나를 바라봤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결연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무게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바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곧 닥쳐올 것임을.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타오르고 있었다. 민석이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던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는 나에게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앉지도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우리 사이에 놓인 긴장과 갈등, 그리고 감춰진 욕망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내 몸은 떨렸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작은 접촉 하나가 우리 둘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갈망과 그의 복잡한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이 선택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다. 현우의 돌아옴은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민석과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섰고 현우는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거실에서 말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내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결연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안의 불꽃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불길이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다시 한번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할 그 순간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집 안 공기는 이미 끓어오를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의 의심 어린 눈빛과 민석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태도는 우리 사이에 감춰진 비밀이 곧 폭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와인을 천천히 마셨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내 안의 복잡한 감정을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내 안에 자리한 욕망과 죄책감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며 나를 끝없이 흔들었다. 민석과 현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마치 불타는 줄 위를 걷는 듯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줄 위에서 나는 어쩌면 자유를 찾고 있었다. 그 자유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어느 순간 현우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대로 계속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무너져가는 신뢰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모든 것이 말해져 있었다. 민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만으로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나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했다. 내 안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산불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때 문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다시 한번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도 결연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극한에 달한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강렬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을 직감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끝없이 질문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그 문 앞에 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내 심장은 요동쳤고 숨결은 가빠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무자비했다. 바로 현우였다. 평소와는 다른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제 끝내자. 그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민석과 나, 그리고 현우 사이에 놓인 복잡한 감정과 갈등은 한순간에 폭풍처럼 분출되었다. 민석이 조용히 일어나 현우를 마주보았다. 둘의 눈빛이 부딪히자 방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우린 모두 상처받았잖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렸다. 그 순간 민석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결연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내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결연했고 새로운 길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 불꽃이 내 운명을 밝혀줄 빛이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또 다른 비밀이,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과 욕망,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